만약 눈앞에 사람을 덮칠 정도로 성욕을 참을 수 없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0년 8월 중국의 한 도시. 해가 아직 뜨지 않은 새벽 6시 무렵 한 남자가 거리 한가운데 누워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의 이름은 샤오첸 샤오첸, 인근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이 하반신이 완전히 벗겨진 채로 누워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옆에는 사용된 콘돔이 버려져 있었다. 머리가 하얘진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를 집어들고 그대로 경찰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젠장,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샤오첸의 눈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를 덮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인물은 단 6개월 만에 60명의 남성을 성폭행한 19세의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겉보기엔 평범한 대학생이었지만 그녀 안에는 통제할 수 없는 성욕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과거의 상처와 왜곡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중국 전역에 충격을 주었고 남성을 성폭행한 여성 가해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전례 없는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사건의 시작 2020년 8월 남자 대학생 샤오첸은 여자친구와 영화를 보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도시는 잘 정비되어 있었고 늦은 밤이라도 치안이 좋은 곳이었기에 그는 별다른 경계 없이 인적 드문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걷고 있는 도중에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흰 원피스를 입은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그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라고 생각한 샤오첸은 다시 걸음을 옮겼지만 바로 그 순간 부드러운 천이 그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의 의식은 순식간에 흐려졌고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 위에 올라탄 흰 원피스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왕만. 다음날 대학 캠퍼스. 친구들이 그녀를 향해 왕만이라고 부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한 19세의 여대생이었습니다. 맑고 하얀 피부, 작은 얼굴, 큰 눈을 가진 미인,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교수와 친구들에게도 성실하고 다정한 학생으로 평가받았죠. 하지만 그녀의 가방 안에는 수면제와 콘돔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평범한 학생처럼 지내다가 밤이 되면 도시로 나가 남성들을 유혹해 덮쳤습니다. 그녀가 6개월 동안 공격한 남성은 60명 이상. 그녀는 그 모든 피해자에 관한 내용을 일기장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도 최고였어. 아, 빨리 다음 사람을 원해. 그녀의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충동 조절 장애, 제어할 수 없는 충동. 전문가들은 그녀가 성충동 조절 장애 상태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욕이 강한 것을 넘어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을 만큼의 충동을 느끼는 병적 상태를 말합니다. 과잉 성욕은 흔히 남성에게서 나타나지만 여성에게서도 일정 비율로 존재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애정 결핍, 성적 트라우마, 지나친 성적 콘텐츠 노출이 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왕의 경우 부모의 사랑 결핍과 어린 시절부터의 포르노 중독이 원인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없던 아이, 왕은 부유한 가정의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부모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사주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정서적 공허함을 느꼈고 그 결핍을 극단적인 자극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후 왕은 포르노 영상을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런 자극적인 관계를 해보고 싶어. 그녀의 욕망은 점점 강해졌고 첫 남자친구조차 그녀의 성욕의 두려움을 느끼고 떠나버렸습니다. 아직 부족해. 한 번만 더. 그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성관계를 요구했고 그 결과 남자친구는 공포에 질려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욕망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고 마침내 그 충동을
길거리의 남성들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스킨십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접촉, 즉 치안 행위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이 큰 저항을 하지 않자 그녀는 다들 나에게 기뻐하잖아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고 결국 직접 남성을 덮치는 범죄로 발전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밤, 2020년 8월 새벽의 차가운 거리 한가운데서 샤오첸은 아무 옷도 걸치지 않은 채 눈을 떴습니다. 그는 어젯밤에 누군가에게 공격당했음을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변을 둘러보니 버려진 콘돔과 옷까지 그리고 흰 원피스의 기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고 CCTV에는 흰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왕왕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면제를 먹여 남성을 기절시킨 뒤 그 위에 올라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체포의 순간 샤오첸 사건이 발생한 지 약 일주일 후 그의 형 샤오쯔샤오저가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곧장 부딪히듯이 접근하더니 갑자기 옷을 들추고 가슴을 노출한 채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몸에 갖다 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에 샤오쯔는 놀라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샤오첸을 공격했던 그 왕왕이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샤오쯔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했습니다. 그 몽타주를 본 왕의 대학 동급생이 이거 내 친구랑 똑같이 생겼어요라고 신고했고 경찰이 확보한 사진을 피해자 샤오첸에게 보여주자 맞아요. 바로 그 여자예요. 그녀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섹스 일기. 경찰이 그녀의 집을 압수수색하자 방 안에서 두꺼운 일기장 한 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일기에는 날짜, 장소, 피해자 수, 성행위의 방식, 그리고 그때 느낀 감정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남자는 정말 최고였어. 다음은 더 자극적인 걸 해봐야겠어. 그녀는 마치 쾌락을 연구하듯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에는 피해자 60명의 이름이나 외모, 반응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경찰은 그 기록을 토대로 피해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왜 신고하지 않았는가? 그녀의 일기를 근거로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60명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한 사람은 단 2명 샤오첸과 그의 형 샤오쯔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남자라는 이유로 수치심과 세상의 불신 속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웃을지도 몰라요. 이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경찰에도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보도되자 온라인에서는 충격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아름다운 여대생이 덮쳤다니 오히려 부럽네. 나도 그런 여자가 덮쳐줬으면 좋겠다. 피해자들을 동정하기는커녕 남자라면 좋았을 거 아니냐는 조롱 섞인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샤오첸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작고 여린 여자였지만 그때 나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어요. 내 몸이 반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죠. 여자친구에게도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그는 이후 연인과의 관계도 깨졌고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PTSD 증세를 겪게 되었습니다. 심리적 트라우마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그녀의 피해자 중 다수는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공황장애, 이성과의 관계 회피, 불면증, 죄책감, 성적 자극에 대한 혐오감, 심지어 일부는 상담 중 눈물을 흘리며 그날 이후 내 인생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남성 성폭행 피해의 현실. 2020년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6.9%, 남성은
1.0%였습니다. 그중 70%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왜냐면 세상이 남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죠. 남자가 그런 일을 당했다니 믿기 어렵다. 혹시 스스로 원한 거 아니야? 이러한 편견 때문에 남성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밝히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조사 중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는 게 잘못 아니야? 유혹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 발언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그렇게 입고 다녀서 그렇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 논리와 같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성범죄가 성별과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왕에게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강제성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했죠. 그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다시 말해 60명 넘는 남성을 성적으로 공격한 그녀는 실제로 단 하루도 감옥에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판결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분노했습니다. 남자가 했으면 최소 10년형은 나왔을 텐데 성별이 바뀌면 죄의 무게도 달라지는 건가?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남성 성범죄 피해가 얼마나 과소평가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남았습니다. 성범죄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라서 괜찮다, 여자가 해서 가볍다라는 생각 자체가 피해자를 또다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피해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들의 목소리를 믿고 보호해야 합니다. 당신은 성별 때문에 누군가에게 차별받거나 그건 별일 아니잖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별로 피해를 나누는 대신 고통을 느낀 모든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공감이 더 이상 누군가의 상처가 조롱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